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재차 평화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남 양산 등에서 휴일을 포함해 사흘간의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상인 겁니다. 경축사 이후 북한의 발사체 도발 그리고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 각종 회의 자리를 통해 대일 메시지도 잇따라 내놨던 문 대통령. 오늘은 별도의 대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라고 말한 바 있죠. 관련해선 최근까지 대일 강경 입장을 이어갔던 여당 민주당도 오늘 한층 누그러진 표현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일본 고위급 인사들의 경축사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토요일자 신문에 아베 총리가 과거사 반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는 이런 촉구하는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역사인식 문제의 톤을 낮추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아베 정권에는 과거의 반성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한국에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 불신감의 불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 대한 역사인식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자, 같은 날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한일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노다로 외상이 주일 한국 대사의 발언을 가로막고 무례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연계가 깊고 일단 마찰이 일어나면 혼란이 예상외로 확대된다. 이번 교훈을 통해 양국 모두 배웠으면 한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에도 마이너스다. 아베 정권은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자, 물론 두 신문 모두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양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하나 공개됐는데요.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일본 전국 대상 이 전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본 국민 62.4%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확전 자제,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가 중대 기로입니다. 일단 이번 주 중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조금 전 일본 외무성이 21일 회담 개최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24일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던 바로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정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입장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